안녕하세요. 저는 개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스스로의 힘으로 사업을 일으키느라 산전수전 다 겪어가며 고생도 제법 했다고 생각했지만 감사하게도 그 덕에 지금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노력한다고 해서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저도 모르지 않기에 현재에 만족하며 항상 노력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나이도 어느 정도 먹었고 결혼도 해봐서 좀 덜하지만 30대까지만 하더라도 나이에 비해서 일찍 성공을 거둔 편인 제게 환심을 사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성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제 입으로 말하기 부끄러운 말이지만 제 스스로 일군 것도 일군 것들이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도 사업으로 넉넉하신 분들이시거든요. 그런 부모님 덕분에 유복한 집안에서 배우고 싶은 공부 다 배우고 잘할 수 있었습니다. 자식들 교육에 지대한 관심이 있으셨던 부모님들 덕분에 부족함 없이 배울 수 있었고 살아가면서 가지고 싶었던 것 딱히 가져보지 못한 경험도 없습니다. 저 스스로도 성공한 여성 사업가로서 삶을 꾸려나가고 있었고 제 집안 배경도 넉넉한 편이다 보니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 하더라도 제 덕, 제 집안 덕 보고 싶은 생각에 환심을 사려드는 남자가 없지 않았어요. 대뜸 처음 만나서는 첫눈에 반했다느니 저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느니 먹히지도 않는 눈에 다 훤히 다 보이는 거짓말을 하면서 팔자 피고 싶어하는 남자가 적지 않았죠. 결혼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이지는 않았지만 주변에 이렇게 여자 덕 봐서 팔자 고치고 싶어하는 남자들이 없지 않았다 보니 자연스레 경계심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입장에서야 당장 결혼을 급하게 생각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한테 떨어질 것만 생각하고 나와 내 집안 재산 노리는 놈과 결혼하고 싶은 생각은 애초에 없었어요. 어느 정도 저 머리 굵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부모님도 항상 경계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셨고요. 애련이 너는 엉뚱한 놈 만날 생각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면서 기다리고 있어. 엄마 아빠가 세상 최고의 신랑감을 찾아다 데려올 테니까. 저희 부모님 입장에선 경계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위로는 오빠들만 있고 하나밖에 없는 고명딸인데다가 세상 부족함 모르고 살아온 딸 자식 걱정되셨겠죠. 나이 차이가 제법 나는 오빠들도 항상 막내 여동생이 가장 귀한 줄 알고 애정을 많이 쏟아주었으니 더욱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엄한 놈한테 꼬드김을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스러우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부모님 걱정과는 달리 저는 타고난 성격이 그리 낭만적인 편은 되지 못했습니다. 애초에 부모님 덕에 많은 것을 누리고 살 수 있었던 만큼 저도 제 능력으로 성공을 이루어내서 지금껏 누려왔던 만큼은 누리고 살고 싶었고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돈 있는 사람에게 덕을 보려는 사람들만 있을 리는 없다고 생각하기는 했지만 나와 비슷한 사람 중에서도 나와 마음 맞는 사람이 한 사람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고요. 굳이 부모님 걱정하실 만한 사람을 만나서 시작부터 난관이 많을 결혼 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거고 내 집안과 내 재산 노리는 놈과 결혼하기 싫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제 스스로 호감 가는 사람과 연애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친정에서는 제가 결혼정년기에 들어서면서부터 당신들 마음에 드는 번듯한 사익감 소개시켜주고 싶어 하셨지만 결국 상대를 선택하는 건 제 몫이니까요. 결혼이 잘못되리라 생각하고 시작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살다 보면 어찌 될지 모르는 게 결혼 생활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요새같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파경을 맞는 부부가 많다면 적어도 전적으로 내 선택으로 결혼 상대자를 골라야 최소한 엉뚱한 사람들
원망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물론 부모님과 제가 원하는 조건 충족하면서 정서적인 기대치까지 채워줄 수 있는 상대 만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사업으로 일이 바쁜 사람이라 사람 만나는 데만 신경 쓸 수도 없었고요. 그리고 내 팔자에 그런 짝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별 수 없는 일이지. 열일 다 제쳐두면서까지 결혼하겠다고 상대 찾아 나설 정도의 에너지를 소모할 정도도 아니었고요. 그렇게 몇 차례 스치듯 흘러가는 2년이 지나가고도 결혼까지 결심할 정도의 상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제 나이가 30대 후반에 접어들고 있었고요. 세상에서 제일 귀한 딸내미 아무나 못 주겠다며 콧대 세우던 친정 부모님도 슬슬 딸내미가 결혼과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하시는 기색이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 걱정 덜어드리겠다고 아무나 붙잡고 급하게 결혼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러던 차에 만나게 된 남편은 여타 다른 이들과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집안은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스스로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평생 열심히 노력해서 의사까지 된 자기 능력도 있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과는 지인과의 모임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었고 처음부터 조건을 맞춰 소개받은 자리가 아니었다 보니 편하게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대학병원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던 중이었기에 항상 일이 많아 조금 피곤한 기색이기는 했지만 누굴 대하더라도 상냥하고 따스하게 대하는 모습에서 호감이 갔어요. 연애 전 따로 몇 번 더 만나는 자리에서도 그러한 태도는 한결같았습니다. 지인을 통해 이미 남편이 저나 저희 집이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꼭 매너 있게 먼저 계산을 하고 센스 있는 매너를 발휘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 사람이 제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티가 났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나 저희 집 재산 관련 이야기 나오는 걸 더 경계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그러더군요. 처음부터 내 조건이 당신에 비해 처진다는 거 모르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이 먼저 가서 다가간 건데 적어도 나한테 별 호감이 없어서 거절당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조건 보고 눈 벌게져서 달려든 놈으로 오해당해 거절당하고 싶지는 않았거든. 실제로 저와 연애하면서 항상 제게 더 쓰고 베풀었으면 베풀었지 밥 한 끼 차 한 번을 저한테 안 얻어 마시려고 고집을 피우던 사람이었습니다. 만나는 사이끼리 밥도 좀 살 수 있는 거고 차도 좀 살 수 있는 일인데 경제적인 부분에서 제게 바라는 것이 없다는 걸 확실하게 하고 싶어 한다는 건 저도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물론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이니 벌이가 그리 적은 편이라고 할 수는 없었겠죠. 그 사람 본가가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다 보니 의사 월급의 일부를 생활비로 붙이고 있다 하더라도 평범한 가정 꾸려서 생활하기에 모자람이 있을 정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항상 자기가 저와 우리 집에 비해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특히나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 부모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처음부터 가벼운 마음으로 만난 사람이 아니다 보니 만나면서 저희 부모님께 그 사람을 인사시켰고 저희 부모님 또한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를 참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차를 탈 때도 같이 밥을 먹을 때도 항상 저부터 먼저 편하게 해주려고 배려하는 세심한 모습도 그렇지만 결정적이었던 건 본격적인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전 남편 쪽에서 먼저 선수를 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께서 무슨 걱정을 하고 계신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결혼 전에 혼전 계약서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저 결혼한다고 해서 혜련 씨에게 경제적으로 기댈 생각 조금도 없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있겠지만 저 나름대로 제 능력으로 일해서 잘 생활하고 있고요. 혜련 씨 같은 사람과 평생을 함께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제게 과분한 일이지
다른 건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그다지 부유하지 않는 상대와 만난다는 걸 처음 아시고 은근슬쩍 제게 비슷한 말씀을 흘린 적은 있지만 설마 상대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거라고는 저도 그렇지만 저희 부모님도 예상을 못 하셨습니다. 아이고, 무슨 그런 소리를 하나. 우리 애랑 결혼하게 되면 우리한테도 자식이 되는 건데. 부모님께서는 막상 남편이 먼저 혼전 계약서 이야기를 꺼내니 당황해서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아무래도 처음에 잠깐이나마 사람의 진심을 곡해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꺼냈던 것을 민망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희 부모님이 손톱만큼 남아있던 조금의 우려마저 떨쳐버리셨던 게 바로 그날 일이 계기가 되었을 거예요. 저는 이미 그 사람이랑 항상 붙어 있으면서 변함없이 저에게 진심을 다하는 모습을 보아왔으니 말할 것도 없었고요. 사람 참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려운 집안에서 홀로 힘든 일들 다 감당해가며 의사라는 어려운 직업까지 가지게 되는 동안 저 사람이 겪었을 고생이 결코 적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어려움에 대한 억하심정이나 맺힌 것 하나도 없이 늘 모두를 유쾌하고 다정하게 대하는 사람이었어요. 심사가 꼬인 부분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해서 같이 살기에 남서방만큼 인품이 괜찮은 사람도 드물지. 이제는 완전히 남편의 편이 되어버린 저희 부모님 생각과 저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결혼 준비하면서 저희 친정 부모님이 남편에게 따로 병원 독립하라고 저희 친정에서 도와주겠다고 한 말을 남편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한 이유로 완전히 마음을 활짝 여신 친정 부모님이셨어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그런 거 바라고 혜련 씨랑 결혼하려는 거 아닙니다. 지금 다니는 대학병원에서 일하면서 배우는 것도 많고요. 나중에 여건이 된다면 제 힘으로 독립했으면 했지 장인 장모님께 곤란할 만한 부탁해서 덕볼 생각은 정말로 없어요. 사실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의료진이라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환자도 많고 휴일이나 쉬는 시간도 적고 그나마 급한 환자가 생기면 쉬다가도 자다가도 병원으로 뛰쳐나가야 하는 자리입니다. 항상 만성적인 피로에 시달리던 사람이다 보니 저 역시 걱정되는 마음을 저도 모르게 부모님께 흘리게 되었고 그 말을 듣고 우리 사이 고생 좀 덜 시키자며 병원 차려줄 생각까지 하셨던 거였어요. 평소 제가 짝으로 데려올 남자에 대한 경계심이 적지 않았던 친정 부모님 생각하면 정말 장족의 발전이었습니다. 비록 아쉬워하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남편의 확고한 뜻을 확인하게 된 친정 부모님께서는 올곧은 사위 맞이하게 된 뿌듯함에 마음을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양가 축복 속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는 유부녀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 사람과 함께 살게 되었다는 것 외에는 생활의 큰 부분이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대학병원 의사로서 바쁘게 살고 있는 남편은 같이 살면서도 얼굴 보기가 쉬운 편이 아니었고요. 결혼 준비하면서 시부모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지만 제가 시부모님 되는 자리를 어려워하는 그 이상으로 며느리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시부모님이셨습니다. 그러지 마시라고 편히 대해달라고 몇 번을 말씀드리고 선물도 바리바리 챙겨 남편의 본가인 지방 시가에도 여러 차례 방문했지만 사업하느라 바쁜 사람이 힘들게 자꾸 여기까지 내려올 것 없다며 서둘러 돌려보내곤 하셨어요. 부유한 사돈인 제 친정 부모님은 저보다도 더 어려워하셨고요. 잘 배우고 곱게 키워주신 따님, 저희 아이한테 보내주신 것만으로도 과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눈 마주치기도 힘들어하면서 어렵게 하신 말씀처럼 결혼했다고 해서 부유한 며느리 덕을 보려고 한다든가 하는 일은 일절 없었어요.
시집살이? 그런 건 제게 남일일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서울 저희 신혼집에 한번 놀러 오시라고 해도 한사코 거절하시는 탓에 두 분 얼굴 뵙기도 힘들 정도였죠. 저 나름대로 신경을 쓰기는 했으나 저도 제 사업한다고 바쁜 사람이었으니 아쉬움은 남는다 하더라도 최대한 아들 부부에게 폐가 되지 않으려는 시부모님 마음을 감사하게 받자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병원 일로 항상 바쁜 사람이었지만 시간이 되면 저와 함께 저희 신혼집 인근에 친정집을 찾아 저희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남서방, 요새 잠도 충분히 못 잔다고 하는데 휴일이면 집에서 쉬지 뭐 한다고 또 찾아와. 가족끼리는 얼굴 한번 더 봐야 더 정이 드는 법이잖아요. 저도 장인 장모님께 예쁨 받고 싶어서 저 좋으라고 하는 거니까 자꾸 집에 가라고 하지 마시고 필요한 일 있으면 사위도 좀 부려먹고 그러세요. 서글서글하게 제 친정 부모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마음을 쓰는 남편이 고마웠습니다. 하나뿐인 귀한 막내딸 데려간 집안의 유일한 사위는 제 친정 부모님께도 또 하나의 아들로 여겨질 만큼 소중한 존재가 되었고 저희 식구들 모두 남편을 의심의 여지 없이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던 남편이 결국 경무를 버티지 못하고 과로로 쓰러지는 일이 생기자 저희 친정 식구들 모두가 난리 났죠. 지방의 시부모님은 괜히 걱정시켜 먼 길 올라오게 만들지 말라며 남편이 입단속을 한 탓에 소식도 들어가지 않았고 그런 남편의 부모님 역할을 자처한 친정 부모님이셨습니다. 아무리 일이 중요하다고 해도 그렇지 사람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버티면 어떡하나? 정말로 큰일 치렀으면 어쩔 뻔했어. 죄송해요. 제가 부족해서 이렇게 걱정까지 끼치고. 결혼 전에 개원 이야기를 꺼낼 때는 남편의 고집에 져주신 친정 부모님이셨지만 이번만큼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저 이거 정말 못 봤습니다. 제가 이거 받고 무슨 낯으로 이 사람이랑 장모님을 뵙겠어요? 자네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닐세. 이러다 내 딸 과부 될까 싶어 하자는 거니까 자네도 이번에는 고집 꺾게. 황송함에 몸둘 바를 몰라 하는 남편을 저 역시 설득했습니다. 당신 아직도 우리 식구들을 그렇게 모르겠어? 우리 엄마 아빠나 오빠들이나 아무도 당신 우리 집 재산 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해. 재산 노리는 사람이었으면 애초에 도와주겠다는 거 다 뿌리치고 일하다 힘들어서 쓰러졌겠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병원 개원하는데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 아빠 당신들이 책임 못 지실 소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하시는 분들이셔. 다 그럴만 하니까 하시는 거겠지. 하나 있는 사위가 얼마나 안쓰럽고 귀하셨으면 그런 말씀을 다 하셨겠어? 여보, 이번에는 당신이 고집 꺾고 우리 엄마 아빠 하자는 대로 하자. 응? 그러고도 거의 한 달 가까이 남편을 설득한 끝에 마지못해 승낙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주제에 절대로 혼자서 벌써 개원 못했을 텐데 평생 갚지 못할 은혜를 입었습니다. 가족끼리 은혜가 다 무슨 소리인가? 자네는 그동안 과로하느라 상했던 기운도 찾고 우리 딸내미랑 놀러도 좀 다니고 그저 두 사람 오붓하게 잘 살아주는 그것 말고 우리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네.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정말 잘하겠습니다. 지금도 잘하는데 앞으로 뭘 얼마나 더 잘하려고 그래? 껄껄 웃으시는 친정아버지 앞에서 감사해서 눈물까지 글썽이는 남편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어하는 저희 친정 부모님 마음을 고마워할 줄 알고 감동받을 줄 아는 그 사람이 좋았어요. 그렇게 남편은 저희 친정의 도움으로 드디어 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신 아니면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호강이 어디 가당키나 했겠어? 그러니까 내가 잘해야지. 당신이나 처가 식구들한테나
내가 정말로 잘해야지. 스스로 뱉은 말처럼 원래도 저나 저희 친정 식구들한테 잘하던 그 사람은 개헌 이후부터는 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 티가 날 정도로 모두에게 참 잘했습니다. 처음으로 병원을 개원해서 한동안 바빠지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나니 대학병원 다닐 때보다야 훨씬 시간적인 여유가 났어요. 주말에는 저희 아빠 낚시 좋아하시는 걸 알고 좋은 장소 물색해서 함께 낚시도 다니고 저희 엄마 쇼핑하시는데 운전기사 노릇도 해드리고 저한테야 우리 마누라 항상 돈 버느라 볼이 홀쭉해졌다며 온갖 보양식 부지런히도 사다 나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집애, 진짜 복도 많아. 요즘 세상에 저런 남자가 어디 있니? 의사식이나 됐으면 쟤 잘난 줄 알아서 대접이나 받으려고 들지. 너희 남편처럼 떡하니 병원 차려다 줘도 당연한 줄 알고 받아먹는 놈들이 천지라더라. 사람 귀한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귀한 사람인 거야. 혜련이 너 진짜 시집 잘 갔어. 진짜 잘 갔어. 제 주위 지인들도 저한테 잘하는 남편을 당연히 좋아했습니다. 결혼 전에도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는 저였지만 일한다고 바빠서 저 스스로를 돌보는데 다소 소홀한 편인 걸 그들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마음도 편해지고 살도 조금 붓고 남편이랑 같이 살면서 제 신수가 훤해졌다며 좋은 사람 참 잘 만났다고 저희 부부 금수를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결혼 생활에 불만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한때는 나와 굳이 맞는 사람이 없다면 평생 혼자 사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집안일로는 웃을 일밖에 생기지 않았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시댁 식구들에게 잘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남편이 저희 친정 식구들한테 하는 데에 비하면 한참 모자랄 지경이었어요. 저도 저지만 제가 사랑하는 저희 친정 식구들을 자기 식구들처럼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 만난 걸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라 여겼습니다. 정말이지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어요. 혜련아, 남서방 오늘도 병원에 있지? 엄마 오늘 근처에 볼 일 있는데 그럼 몰래 가서 놀래켜줘야겠다. 오랜만에 우리 사위랑 데이트도 하고 몸보신도 좀 시켜줘야지. 아우, 이제 딸내미보다 사위가 더 좋은가 보네. 그럼 딸내미보다 더 잘하는 사위인데 사위 사랑은 장모지? 남서방한테는 아무 얘기하지 마. 평소에도 식사 자리를 자주 가지는 친정 부모님과 남편이었습니다. 소녀처럼 사위 놀라게 해줄 생각에 신이 난 엄마 목소리를 듣고 저도 웃음이 났어요. 이 김에 우리 엄마한테 비싼 보양식 실컷 얻어먹고 기운 더 차리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시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랑 식사 잘하고 있어요? 아니, 그게... 몇 시간 전까지 신나했던 엄마 목소리가 드물게 횡설수설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인데? 그 사람 자료 없어? 아니, 엄마, 도대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요새 네 남편 뭐 수상한 거 없었어?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사람한테 수상할 게 뭐가 있어. 보아하니 제게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는데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도 못하고 끙끙대고만 있는 엄마였어요. 그런 엄마 목소리를 듣는 저까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냥 말해. 나 이제 진짜 겁나려고 그래. 혜련아. 아이고, 혜련아. 너, 네 남편 몰래 네 남편 차에 녹음기라도 설치해봐. 순간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사위랑 점심 데이트하겠다고 신이 났던 양반이 갑자기 내 남편 차에 녹음기를 집어넣으라니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서도 순간 불길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엄마 성격에 허튼 소리 하실 분은 절대 아니셨어요. 뭔가 일이 나도 났는데 차마 저에게는
속 시원히 털어놓지도 않은 엄마에게 되묻기가 무서워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날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평소보다 조금 늦게 퇴근을 해 들어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남편을 캐보았습니다. 당신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오늘 예전에 학회에서 만났던 의사 동료들이 자문을 구하길래 오후 진료 몇 개 취소하고 외부 일정이 있었지? 왜? 아니, 평소보다 좀 늦기도 하고 피곤해 보이길래 그랬지? 난 또 괜찮아. 나도 이제 나이 먹나 보지 뭐.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고 들어가는 남편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가 없었어요. 밤이 깊어 남편이 잠이 들고 한참을 망설이던 제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왔습니다. 남편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다정했지만 낮에 어쩔 줄 몰라 하던 엄마의 음성이 머릿속에서 떠나가질 않았어요. 그러고도 한참을 서성이다. 몰래 나쁜 짓이라도 저지르는 것처럼 남편 차문을 열었습니다. 남편 차 블랙박스를 확인하기까지 또 한 번 망설임의 시간이 지났지만 결국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이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남편 차 블랙박스를 들여다보았을 때 주기적으로 영상을 지운 흔적이 남아있는 걸 보고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일상적인 영상이라도 하나 담겨 있어야 하는데 오늘도 삭제를 한 모양인지 기록에 뜨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더더욱 기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주기적으로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야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결혼한 아내가 남편을 의심할 정황은 단 하나뿐이겠죠. 하지만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것만으로도 남편에게 죄를 짓는 기분이 들 정도였습니다. 평소 그 사람이 저나 제 가족들에게 한 걸 생각하면 말이죠. 하지만 저희 친정 엄마라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의심이 더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스스로 이런 짓을 벌이는 게 끔찍하게 느껴지면서도 엄마 말대로 운전석 아래 소형 녹음기를 숨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겉으로 보기에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평온한 나날이 흘러갔어요. 남편 차에 녹음기를 수거하러 가면서도 역시 처음 녹음기를 숨길 때처럼 심장이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저도 엄마도 모두 지나친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 믿으며 한참의 망설임 끝에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그리고 기어이 듣게 되고야 만 거죠.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남편의 부정을 말입니다. 자기야, 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이제 다 왔잖아.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왜 자꾸 보채고 그래? 내가 그 여자랑 당신 같이 있는 거 보면서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자기는 내 남자인데 돈 좀 있다고 떳떳하게 그 여자가 자기 부인 행세하는 걸 보면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 줄 아냐고. 세상 가련한 사연 있는 여자라도 된 듯 비통하게 슬퍼하는 여자를 또 남편의 음성이 열심히 위로하고 달랬습니다. 그 피가 거꾸로 솟을 듯한 소리를 들으면서 저야말로 정말로 힘들어서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금방 이혼한다고 했잖아. 진짜 다 왔어. 우리 계획도 이제 다 준비됐잖아. 이제 그것만 터지면 이혼도 시간 문제라고. 나 몰래 내 눈을 피해 상간녀와 추잡한 만남을 이어온 것도 모자라 그 둘이서 내 이혼까지 공모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블랙박스 영상은 철저하게 지워놓아 여자 얼굴을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저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 여자의 목소리가 제게 전혀 낯선 이의 목소리가 아니었으니까요. 의사 노릇이나 하고 살았지. 병원 경영 같은 문제에는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며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이 어떻게 내어주신 병원인데 꼭 잘해보고 싶다며 아는 인맥 총동원해서 병원 경영 경력자를 추천받았다는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자기 병원 직원들에게 잘하는 만큼 저 역시
내 남편 곁에서 힘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 명절에 비싼 한우 선물도 안기고 틈틈이 백화점 상품권 등 남편 몰래 따로 선물도 챙겨주던 직원 중 하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남편의 병원 살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책을 맡은 직원이어서 제가 더 신경을 써서 챙겼으니까요. 순간 남편 놈 병원 지하 주차장에서 내 어머니가 무슨 꼴을 목도하고 내게 전화를 걸었을지 차마 스스로도 믿지 못할 광경을 딸 자식에게 전하지 못하고 녹음기 이야기를 꺼냈을 때 우리 엄마가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을지 그 생각을 하니 저 두 년놈들을 단박에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기댈 때라고는 친정 식구뿐이었어요. 평생 내 곁을 든든하게 지켜줄 줄 알았던 놈은 내 앞에서 가면이나 쓰고 이혼할 기회나 노리는 개자식이라는 걸 알았는데 그럼 제가 어디로 갈 수 있었겠습니까?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 이 저죽일 놈. 그렇게 앞에서 살살거리며 세상 더없이 사람 좋은 성인군자 행세를 하더니 감히 내 딸을 두고. 이미 친정 식구들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혼자 안고 계시기에는 버거우셨겠죠. 그렇게 온 식구가 얼싸안고 속이 다 헐 때까지 울어제끼고 나니 곧 죽을 것 같은 마음도 조금은 비워졌어요. 그리고는 내 부모님 앞에서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모르면 몰랐지. 엄마 아빠 저 저런 놈하고 못 살아요. 그럼 내 새끼가 뭐가 부족해서 저런 놈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엄마 아빠가 있잖아. 뭐든 다 해줄 테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맺히는 거 없도록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내가 이혼녀가 되어도 아무 상관없이 안아주겠다는 내 부모님이 저리 건재하신데 고작 저런 더러운 것들 때문에 주저앉을 생각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지냈습니다. 그 교활한 놈 역시 아무 일 없다는 듯 굴었고요. 하지만 그날부로 심부름센터를 고용해 남편 놈과 저 상간녀의 전 생애에 대한 모든 것을 먼 잔돌 남기지 않을 정도로 탈탈 털었습니다. 심부름센터는 센터대로 맡겨두고 저 역시 제 선에서 구할 수 있는 증거들을 모았죠. 남편 휴대폰이나 카드 내역 등 배우자로서 열람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열어보았습니다. 남편 병원에는 평소보다 더 자주 들렀습니다. 어머나 사모님, 그제도 저희 몸보심 시켜주신다고 무리하셨으면서. 제가 병원 생활 오래 했지만 우리 사모님 같은 분은 처음이에요. 매번 너무 감사해요, 사모님. 뭘요. 그이 병원에서 이렇게 힘써주시는 여러분들 생각하면 이걸로도 부족하죠. 항상 감사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에게 온 집안에서 병원이며 지원이며 아끼지 않는 양순하고 착한 아내로 소문이 자자하게 퍼지도록 보란듯이 더 열을 올리며 잘했습니다. 가뜩이나 꼴도 보기 싫은 상간남의 아내가 자자한 칭송 들어가며 매일같이 출근 도장을 찍으니 나름대로 표정 관리를 한다고 해도 썩어가는 상간녀 표정이 아주 볼만하더군요. 사모님 정말 대단하세요. 매번 감사해요. 이 정도야 저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수준인걸요. 내 남편 일에 내가 발벗고 나서지 않으면 누가 이렇게 해줄 수 있겠어요? 아무 눈치 없는 척 뼈 있는 말을 던지며 제 주제에 감히 넘보지도 못할 자리에 빛나고 있는 저를 보며 질투로 일그러지는 그 여자 표정을 눈에 담았습니다. 곧 저 위성과 가식도 벗겨질 거라고 생각하면 기대감으로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이 보름쯤 지났을 때였을까. 병원 홈페이지에 신원미상의 누군가가 동영상 하나를 올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해당 동영상에는 얼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두 남녀의 작당 모이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동영상의 주인공이 처가덕 톡톡히 보고 사는 한 개인 병원 원장과 그 병원 여직원이라는 건 그들 얼굴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죠. 그럼 그거 확실한 거지? 그렇다니까. 업소에서 돈 많은 여자 잘 후리기로 소문이 났대. 몇 번 자기 마누라 회사에 핑계 만들어서 보내고 차 앞에 서서 사진도 좀 찍히고 그러면 그 여자 상간녀로 소문나는 거야. 일도 아니지. 난 자기만 믿을게. 나한텐 자기밖에 없어. 얼른 그 여자랑 이혼해서 자기 호강시켜주고 싶다. 누가 봐도 불륜관계인 사이인 티가 나도록 진득하게 붙어 앉은 것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불쌍한 조강지처를 상간녀라고 누명까지 씌워 이혼할 작당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동영상은 거기에서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저기, 저 여자 맞지? 유부남이랑 붙어먹은 거 온 세상 사람들 다 봤는데 낯짝도 두껍다? 네. 영상에는 그 두 상간남녀의 적나라한 불륜 동영상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들 단둘만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한 미래를 위해 마련한 아지트에 설치된 카메라에 더러운 불륜의 정황이 숨김없이 찍히고 있을 줄 그것들이 어디 상상이나 했을까요? 당장의 병원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동영상 속 상간녀는 이미 온 세상 사람들 희롱의 대상이 되어 감히 낯짝도 쳐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사색이 된 여자가 결국 멸시의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짐도 못 챙기고 뛰쳐나가려다 마침 딱 들어선 저를 보고 허옇게 질렸습니다. 그 벌레 같은 여자에게 남들은 보지 못하게 경멸의 시선을 쏘아주고는 이내 사람들에게 세상 큰 슬픔에 잠긴 초연한 얼굴을 보여주었어요. 어떡해. 사모님 괜찮으세요? 저는 중격에 휘청거리며 울컥하는 저를 보자마자 상간녀는 더더욱 때려 죽이려니 되어 있었습니다. 제 여자가 혼자서 비난의 시선을 다 맞고 있는데도 원장실에 처박혀 나올 생각도 하는 남편 놈은 비겁 그 자체였고요. 간절하게 원장실을 바라보던 상간녀가 결국 원망의 눈빛을 하고 도망치듯 병원을 떠났습니다. 그 길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고요. 여보. 나는 당신을 믿었는데 우리 부모님이 당신을 딸인 나보다도 더 아끼셨는데 여보 왜 그랬어? 대체 왜 그랬어? 비련의 여주인공이 되어 열연을 펼친 저였습니다. 존경받던 병원 원장 선생님께서 한순간에 조강지처 집안을 뜯어먹은 걸로도 모자라 불쌍한 여자의 인생을 망치려고 한 악마 같은 놈으로 전락한 남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비난의 눈초리를 온몸으로 받으며 우는 아내를 내팽개치고 다시 제 방으로 쫓기듯 숨어버리는 놈이었습니다. 이래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니까. 없는 놈 걷어서 병원까지 차려줬더니 바람난 것도 모자라 이혼하면서 한몫 거하게 챙기려고 본처 바람났다고 누명까지 씌우려고 했다며? 악기가 따로 없다 따로 없어. 여자만 안 됐어. 여자만 안 됐지. 그게 온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애초에 이렇게 확실한 외도의 증거가 있는데 게다가 이혼하면서 병원이랑 저희 친정 재산 받아먹은 거 안 토해내려고 범죄 모의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보다 더 확실한 유책 사유가 없었어요. 분노한 제 친정 부모님께 그날로 병원 빼앗기고 당연히 저희 부모님이 해주신 신혼집에도 들어올 수 없는 남편이었죠. 나 내치고 상간녀 만든 돈으로 제 내연녀와 호의호식할 줄 알던 놈이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딱 한 번 실수였습니다. 이 정신 빠진 놈이 내 새끼 바람 누명까지 씌우려고 했으면서 한 번? 어디서 사람을 또 기만하려 들고 있어?
분노한 아버지가 인정사정 없이 놈 귀싸대기를 철썩철썩 내리치고 주둥이가 다 터져 피범벅이 되어서도 놈의 절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제발 혜련 씨 얼굴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끝낼 때 끝내더라도 말이라도 할 수 있게 제발 부탁드립니다. 감히 지금 누굴 나오라 말아야? 내 새끼 기만하고 여자 끼고 더럽게 놀던 놈이 여기가 어디라고 귀여워? 제 친정어머니한테 물벼락까지 맞고도 제발 저 한 번만 보게 해달라며 바닥에 기며 비는 놈이었지만 제가 놈을 보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이혼 소송은 착실히 진행되었습니다. 비싼 변호사 고용했지만 그가 무색하도록 제 승리는 너무나 확실한 일이었어요. 심지어 조사를 통해 그 둘이 무려 저를 만나기 이전부터 모종의 관계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각자 만나는 사람 따로 두고 저는 처음부터 돈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것까지 남편의 휴대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놈은 처음부터 그따위로 생겨먹은 놈이었어요. 자연스러운 첫 만남이라 생각했던 것은 놈이 철저하게 제 배경을 보고 심혈을 기울여 인맥까지 만들어가며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돈 하나만 보고 제 마음에 들기 위해 더러운 속내 감추고 납작 기어 살았던 겁니다. 결혼 후 병원 개원의 계기가 되었던 놈 쓰러졌던 일 역시 의도된 것이었음을 남편과 상간녀 대화 내역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하나도 거짓이 아닌 것이 없었던 놈이었으니 당연히 주제에 맞지 않게 저를 통해 주어진 것들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철저하게 걷어들였습니다. 증거 하나를 잡자 나머지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줄줄 따라 나왔어요. 남편 휴식하라고 마련해준 내 건물, 내 재산을 가지고 더러운 미래장소로 잡은 것을 알고 이를 뿌듯 깔고 곳곳에 카메라 숨겨둔 것이 그리 많은 증거를 안겨주리라고는 저도 몰랐습니다. 내 재산, 제 부모 재산 처먹고 병원 안 토해내려고 지들끼리 신이 나서 사람 하나 죽이려 만들 계획 낄낄대며 공모하는 꼴도 담아내었고 남의 재산으로 이혼 후 지들끼리 결혼에 잘 처먹고 살 작정이라는 것도 스스로 실토하게 만들었죠. 심지어 더러운 범죄를 모의한 후 증거가 될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는 증거인멸에 대한 증거까지 확보했으니 그들은 벼랑 끝에 몰려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혼은 전적인 저의 압승으로 마무리되었고 상간녀 소송이라고 다르지 않았어요. 해당 소송으로 뜯어낼 수 있는 최대치를 뜯어냈습니다. 잠깐이나마 나와 내 친정 덕에 누린 것들 모두 빼앗긴 것도 모자라 온 세상의 수치스러운 동영상의 주인공까지 되어 모욕이란 모욕은 다 당하고 있었으니 사실상 사회생활도 끝장난 거나 마찬가지였죠. 남편 놈도 그랬겠지만 특히나 상간녀 타격이 컸습니다. 그 여자는 아예 제 집 문 밖으로 출입도 못하고 있었어요. 동영상 본 남자들마다 더러운 시선으로 낄낄대며 아래 위로 훑어보는데 아무리 본처 인생 매장시키려던 정신나간 상간녀라도 감당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온 세상 사람의 시선이 다 모욕이었겠죠. 말 그대로 인생이 끝장났습니다. 대인기피증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는 소리를 들어도 일말의 동정심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지은 만큼 벌 받는 거니 감당을 하든 말든 제가 알 바는 아니죠. 기생충 주제에 남의 남편한테 붙어서 우리 친정 부모님 재산으로 세운 병원에서 월급까지 타서 처먹은 걸 생각하면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 콱 죽어버려도 불쌍하다는 생각 들 것 같지 않아요.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착실히 제 주제에 넘치게 가진 것 빼앗기는 걸 실시간으로 당한 남편 놈이 끈질기게 제 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은 물론이고 분노한 제 친정 오라버니들에게도 돌아가며 곤죽이 되도록 얻어터졌지만 그래도 살 길은 그것뿐이었겠죠. 저는 소송 내내
놈에게 제 얼굴 한번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사달이 나고도 저 하나 잘 구슬리면 그래도 살 길 열리지 않을까 그리 생각하고 그 모욕을 당하면서도 포기를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의도한 바였어요. 끝에 끝까지 욕심을 못 버리다. 마침내 모든 걸 다 잃으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리고 놈의 비참한 꼴을 보는 제 마음은 또 얼마나 속이 후련하겠고요. 그래서 밖에서 놈이 잘못했다고 자기 이러다 죽는다고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짐승처럼 울부짖어도 한 번도 만나주질 않았습니다. 이혼 소송이 모두 마무리되고 놈이 그야말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소송까지 모조리 패소해 병원은커녕 빚만 잔뜩 진 폐인꼴이 되고서야 비로소 제 얼굴을 보여주었죠. 여보 정말 보고 싶었어. 이미 남남이 된 마당에 그 호칭은 좀 그렇지 않아? 그렇게 죽지 못하는 여자 두고 왜 내가 보고 싶을까? 이미 그 둘 사이가 파국으로 끝났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속을 긁었습니다. 심지어 상사인 유부남한테 세뇌당했다며 자기들 인생 망쳐놨다고 상가녀 집안에서도 남편놈에게 소송을 걸었더군요. 그 인간들도 참 뻔뻔한 인간들이에요. 그리 주제 모르고 처음부터 날 속여 상간녀와 한탕 해먹으려고 들더니 참 별것도 아닌 사이였어요. 그들도. 여보, 제발 잠깐만 딱 한 번만이라도 나한테 시간 좀 내주면 안 될까? 내 앞에서 사시나무처럼 벌벌 떨며 간곡하게 비는 놈을 대단한 선심이라도 베푸는 양 차에 태웠습니다. 요새 술을 달고 산다더니 벌써 알코올 중독 증세라도 나타난 건지 손떨림이 멈추지 않은 꼴을 비웃도 쳐다봤더니 그게 수치스러운지 눈도 못 마주치는 놈이었습니다. 네 신세도 참 차량하게 됐다. 그러게 누가 그렇게 쓰레기처럼 살라고 시켰니? 여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딱 한 번만 봐주면 내가 정말 당신 노예라도 될 테니까. 멍청하기는. 너 설마 아직도 눈치 못 챈 거야? 모욕을 주는데도 여전히 제게 선처를 구하는 놈의 꼴을 보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습니다.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멍청히 나를 바라보는 놈에게 목소리를 낮추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너 그 동영상 그거 다 어디서 났을 거라고 생각해? 악마 같은 제 속삭임에 잠시 넋을 잃은 놈의 눈에 순간 깨달음과 함께 분노의 기색이 떠올랐습니다. 이내 충격에 말까지 더듬는 꼴이 더없이 하찮아 보였죠.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여자 있는 놈이 남의 재산 등쳐먹겠다고 접근해서 사기 결혼까지 하는데 고작 이런 걸 가지고 뭘... 야, 네 놈만 나 속일 수 있을 줄 알았니? 멍청한 놈이. 나 없으면 니까짓 게 뭐나 된다고. 지금 네 꼴을 좀 봐. 그러게 덤빌 수 있는 데다가 덤볐어야지. 주제도 모르는 놈이 건방 떨다 신세다 망쳤네. 여전히 충격에 덜덜 떠는 놈 보란 듯이 눈앞에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상간녀와 낄낄대며 수도 없이 했던 짓을 똑같이 하는 저를 보며 이제 놈의 눈에는 공포심이 가득했죠. 내가 저 같은 놈이 상대할 수 있는 이가 아니라는 걸 놈도 그때서야 깨닫게 된 겁니다. 너 행여나 어디 가서 쓸데없는 주둥이 놀릴 생각 마. 이만하면 지금도 내가 많이 봐준 거라는 거 너도 알겠지?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났다가는 그때는 사회적 매장이 아니라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데 매장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 주둥이 간수 잘하고 짜증나게 너 어디서 숨을 쉬니 어쩌니 그런 소리 내게 안 들어오게. 죽은 듯이 사는 게 그나마 니놈 남은 인생에도 신상에도 이로울 테니까. 마침내 완벽하게 복수에 성공한 제가 지은 더없이 만족스러운 미소에
완전히 공포에 질려버린 놈이었어요. 지금껏 당한 걸로 보아 저나 제 집안이나 허풍이 아니라 충분히 그러할 수 있다는 걸 체득했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허겁지겁 차문을 열고 도망쳐서는 그 이후로 소식도 모르도록 주죽어 사는 놈입니다. 뭐 어디서 이미 객사를 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땅에서 의사 노릇 못하고 살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렇게 저는 제 인생 유린하려 든 것들에게 배는 더 갚아주고 이혼에 성공했습니다. 모든 것 다 잃게 만들고 그러고도 사람 구실 못하게 만들고 싶었으니 더없이 만족스러운 결과입니다. 제 행동에는 후회한 점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두고두고 한이 되었을 테니 맺히는 것 하나 없도록 시원하게 되갚아주길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어깨 쫙 펴고 당당하게 잘 살겠습니다.